이번 주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터져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정근이라는 자의 3만 개에 달하는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당사자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죠.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나 방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치졸합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세력,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 배지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상스러운 짓들인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로 민주당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간당간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생명이 이걸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지금 10명 정도가 돈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아마 그것들 다 방탄해달라고 그러겠죠. 아니 이재명이는 방탄하고 노웅래는 방탄하고 기동민이는 방탄하고 이수진이는 방탄해놓는 주고서 왜 나는 빼?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주 잘 됐어요. 이것들 하나하나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 하나하나 방탄복 입는 거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생중계 해주면 그걸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생매장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이것이 그러면 국민의힘을 살려줄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진흙탕에 쳐박아 버리고 공중분해시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죽일 수는 있어요. 이 돈봉투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을 죽이는 독약은 되지만 국민의힘을 살리는 명약은 될 수가 없어요. 정치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 얼마나 쉬워요? 상대방 두들겨 패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 두들겨 팬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행동과 실천이 따로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지지율 떨어지고 막 정신없이 막 몰리다가 생각지도 못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이 막 뻥뻥 터지고 이러면서 야 이제 살았다. 야 이제 우리 추락하는 거 조금 제동이 걸리겠다. 야 한숨 좀 돌리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죽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사적으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국민의힘 자체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정신없이 추락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추락하면 어디까지 추락할 것 같습니까?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락한다면 저는 이자들이 지금 당 지지율로 따지면 지금 35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힘도 비슷비슷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사건 때문에 떨어진다고 칩시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25%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죽으나 사나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나는 종북 주사파야. 하는
유권자들이 25%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는 이 정도 돈봉투 소동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한 치명적인 잘못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원 입당이 늘고 당 후원금이 늘게 만드는 게 좌파들이에요.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을 때 야 이거 끝났다 그랬죠. 오거돈이 성추행했을 때 야 이거 끝났다 그랬죠.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원금 더 늘었어요. 입당 숫자가 더 늘어요.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다 야 이거 뭐 이제 볼 것도 없다 그랬죠.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개딸들의 입당 숫자가 훨씬 늘어요. 좌파들을 그 악스럽고 악착 같은 이런 좌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돈 돌리는 거는 뭐 이놈저놈 다 해던 일인데 그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좀 돌리려면 좀 잘 돌리지 저게 뭐야 도대체 라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국민 앞에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야 이거 당 해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도 25% 선까지는 버텨가면서 대처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35 지지율에 더불어민주당이 25까지 지지율이 빠지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도 빠져서 22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2까지 빠지지 말란 법이 있나요? 지금처럼 정광훈 세력 끊어내자, 태극기 세력 손절하자, 박근혜 세력 배제하자, 우파 유튜브들 다 잘라버리자. 계속 그래 보면 22가 아니라 19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이 충격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한테 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국면전환의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반등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완전히 추락하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기사회생 되살아나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이 국민의힘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추락세,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살아나려면 이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황골탈퇴와 패전에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 객관적으로 조성된 상황을 잘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락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추락세, 하락세를 국민의힘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사 이익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마이너스 정치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정치를. 마이너스 정치 즉각 중단하고 다 함께 더 큰 하나가 되는 방식의 대통합. 아니 김기현이가 전당대회 내내 입만 열면 떨고 다녔던 게 뭡니까? 연포탕인지 뭔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들어 놓고 연포탕에 물도 안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자꾸 물을 빼고 있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정광훈 세력 손절하고 태극기 세력 손절하고 우파 유튜브 세력 손절하고 심지어 박근혜 세력까지 지금 손절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남는 게 뭡니까? 맹물이지, 맹물. 연포탕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누구 손절하자, 누구 거리 두자, 누구 끝내자, 이런 이 불경스러운 단어부터 즉각 걷어들이고 자유우파 전체가 하나 되는 이 플러스 정치로 국민의 힘의 정치 노선을 바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역시 정부 여당은 능력 있는 국정 운영자로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 지지가 옵니다.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니까 입만 나불나불 거려서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부 여당은 입만 나불거려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입법부가 모든 국정 현안에 다 발목을 잡고 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뛰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잖아, 그래도 윤석열 정부잖아, 그래도 100명 넘는 집권당 의원들이 있잖아, 뭔가 일을 해서 능력을 보여줘, 그래야 뭘 지지를 하건 평가를 하든 할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시각을 고쳐줄 능력이 없으면 그 시선에 맞춰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뭔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목에서 강력한 국정 운영의 능력과 이 돌파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국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주에 두드러지는 부처는 국토부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국화는 명백하게 다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언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뭔가 다르네. 그래, 이런 거 진작 했어야지.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또 국토부, 그동안 건폭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주에 국토부가 보여준 거는 다른 그런 것이 아니고 김포 지옥철에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의 김포 지옥철을 즉각적으로 그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안 되지만, 그러나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국민적으로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당 차원에서는 누구 손절하자, 누구 거리 두자, 제발 이런 짓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좀 가만히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유우파 진영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플러스 정치 쪽으로 당의 정치 노선을 빨리 바꿔야 된다.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된다. 누군가 이거를 잘라내자, 손절하자, 거리 두자라고 하는 식으로 꼬드겨서 당의 정치 방향을 잘못 오도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엑스맨이다.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 분야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역시 보수가 집권하더니 뭐 좀 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국정 운영에 능력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저 돈봉투 사건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사 이익이라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추락은 추락대로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헤매는 거예요. 양쪽 다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정치로 정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리고 뭔가 체감도 높은 영역에 있어서 제대로 일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여론을 엮어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끝없이 추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락으로부터 오는 반사 이익까지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막 빈사 상태까지 타격을 받게 될 건데,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이 되살아나지는 못한다. 국민의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의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통합을 구현하고 플러스 정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체감도 높은 국정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걸 해야 추락하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와 다시 반등해서 상승해가는 자유우파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 대조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